태국이 주제를 모르고 한국을 불매운동하면서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했으나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처하면서 태국은 아차 싶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자국을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이 태국 관광을 본격적으로 거부하고 나서자 태국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 컨슈머 인사이트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국 여행에 관심이 적어졌다는 한국인들의 응답은 작년 36%에서 올해 81%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려 2.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태국 간에 발생한 불매 움직임이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는 셈이죠. 사실 한국은 K-팝과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으로 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여행지로 손꼽혀 왔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최근 태국 SNS에는 한국 여행 금지와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두 해시태그가 검색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여행을 갔다가 지나치게 엄격한 입국 심사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한 태국인들의 사례 때문이었는데요. 태국 매체 더 네이션은 사랑에서 미움으로 변하다. 태국인이 한국에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 여행을 기피하는 태국인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의 여행지로 인기가 높아졌지만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과도한 인터뷰가 문제되고 있다는 내용이 요지였죠. 해당 매체에 따르면 최근 입국 심사대에서 태국인들이 강제 귀국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일부 태국인들은 급여 전표와 통장, 여행계획서, 호텔 정보, 출국 항공권 등 모든 서류를 준비했음에도 결국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는데요. 확실한 신분과 재정 능력이 있는 태국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조차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대응을 비난하는 태국 네티즌들이 다수 등장한 것이죠.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합법적으로 한국을 관광하려는 태국인들에게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주무부서인 한국 법무부가 근거 없이 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편인데요.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이고 주권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무엇보다 태국인의 불법 체류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탓에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단단히 뿔이 난 태국인들은 최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거짓 프레임을 씌우며 원한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정보를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을 욕보이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작성된 거짓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한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성인 남성이 노상방뇨를 한다거나 숙소를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쳤다는 내용, 또 태국 현지인 상인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도배해 오해를 낳게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태국 길거리에 가래침이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낮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즐긴다. 유적지를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헛소문마저 들리는 상황인데요. 해당 이야기들은 주로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타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에게 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등 중국인 유커들을 본받으라는 등의 경고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국인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세타타위신 총리는 심지어 한국인은 필요 없다면서 그저 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국 관광청은 망고 파티까지 준비하면서 중국인을 맞을 준비에 혈안인 모습입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푸켓 보트 전복 사고와 9월에 방콕 동무항공항에서 벌어진 보안 담당자의 중국인 폭행 사건 이후 태국을 찾는 중국인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도 외국인 방문객 3,8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죠.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 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태국 관광업계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태국 관광청은 방콕 외곽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초청해 대규모 연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태국 관광업체는 중국 여러분께 관심을 두고 있다 라고 명명된 이 행사에서 중국인 관광객과 여행업계 관계자, 연예인 등 10,000명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 행사에 대표적인 디저트 메뉴인 망고 찹쌀밥 10,000분을 준비하고 있으며 똠양꿍과 그린카레, 닭튀김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현지 음식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년에는 태국의 최대 축제인 송크란 기간에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5,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초청해 대규모 마라톤 대회도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후 6월에는 중국 여성들만을 초청해 미용 관련 이벤트도 연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런 행사는 잇따른 사건과 사고의 여파로 태국을 찾는 중국인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또 세타 총리는 태국의 중국 경찰까지 두둔시켜 치안을 높인다고 난리법석인데요. 세타 총리는 태국의 중국 경찰이 주둔하게 되면 태국 관광에 대한 중국 여행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그들은 태국 영토에 중국 경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따르면 태국은 엄연한 독립국인데 왜 중국 경찰의 영토 순찰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었죠.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이 태국 내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는데요. 일부 태국 시민들은 중국 관광객을 몰아내고 한국인들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미 버스는 떠나뒤었습니다. 한국인은 태국 방문 금지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 울음을 터뜨린 쪽은 태국이 됐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태국은 올해 축항수로 20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인에 이어 한껏 들뜬 마음으로 한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던 태국인은 급격히 떨어진 예상 방문객 수를 보며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보이콧을 했던 태국 상인들 역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고된 결과였지만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이었죠. 게다가 한국 법무부 역시 최근 세타 타위신 총리의 한국인은 필요 없다, 중국인 유커를 본받으라던 태국 총리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더는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유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아예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태국은 뒤늦게야 태국 총리의 망언을 사과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미 한국인들의 민심과 수교국가의 민심을 놓쳐버린 듯합니다. 한국이 태국 불체자들을 대거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한국을 얕보고 협박을 일삼던 태국이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하도 태국이 주제를 모르고 설치다 보니 다른 것보다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를 매우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은 약 20만 명 규모로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범죄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검거와 추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한 한국의 태도에 태국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소도시인 메사롱에서는 태국인 50여 명이 한국 체류자 거주지 급습 및 강제 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불체자 가정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한국의 강제 퇴거 조치 등을 비인도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는데요. 또한 한국 편을 들면서 이를 묵인하고 용인한 태국 정부도 함께 싸잡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교부 부대변인 나타파누는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해왔었죠.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국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최대 일간지로 알려진 타이라스의 온라인 탐사팀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하는 국적 1위가 태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라 한국의 경계가 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여러모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태국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불체자 가족들은 가족들의 강제 추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 메사롱에서 진행된 이번 시위대는 1시간 반 만에 강제 해산됐으며 이 과정에서 1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태국 불체자들과는 절대 타협이 없다며 강한 엄포를 놓았고 최근 태국 국방장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체자로 인해 마약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한국의 분노를 잠재우긴커녕 더욱 불을 지핀 것이었죠. 특히 최근 중국과 연합훈련을 가진 국방부 장관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중국과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자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한국을 제압할 수 있고 서울은 3시간이면 날려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태국과 중국 공군은 지난달 20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코로나 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해왔죠. 지난 2022년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찾아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면서 유대감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가족 같은 사이였던 태국은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군사 부문에서도 중국을 넘나들며 친중 외교를 펼쳐온 것이었죠. 태국은 지난 2014년 프라웃 총리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특히 군사 분야에서 중국과 가까운 관계로 지내는데요. 태국 북동부에서 시작된 태국과 중국의 펠컨 스트라이크 2014 훈련에는 중국군 특수작전 병력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훈련이어서 더욱 화제였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헬리콥터 등 각종 무기도 대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두 국가의 합동훈련은 국제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태국은 중국과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군사력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태국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태국에게 한없이 관대했다 보니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죠. 하지만 서울을 날려버리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는 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인의 비웃음을 사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은 여러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우선 인구로만 따져봐도 한국의 인구는 약 5,150만 명, 그리고 GDP는 1조 7,209억 달러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독립한 이래 한국은 이런 경제발전과 함께 국방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죠. 그 결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국제군사 전문 기관들에서 평가하는 군사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세계 5위인 반면 태국은 한국보다 현저히 아래인 25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군 병력 수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한국 육군 병력 수는 55만 명에 달하며 태국은 36만 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약 40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태국은 약 8조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군사무기 등을 비교해봐도 한국은 재래식 무기가 많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나 장갑차, 야포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과 해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무기 체계 역시 태국은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육군의 경우 약 55만 명의 병력에 이어 2,600여 대의 전차, 200여 대의 공격 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의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군은 약 7만 명의 병력과 20여 척의 구축함, 60여 척의 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대왕급의 구축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 최신의 군함들을 운영하고 있죠. 공군 역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산 무기의 강력함이 입증되고 수출 강자로 떠오르면서 유럽에서는 한국 무기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CNN과 해외 외신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태국의 군사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태국의 상비군은 약 36만 명이고 예비군은 약 2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육군은 전차 약 500여 대, 장갑차 약 1000여 대, 견인포 약 700여 문, 자주포 약 20여 문, 수송 차량은 약 4,600여 대 보유하고 있죠. 또 공군은 전투기 및 경공격기 약 110여 대를 보유 중이며 F-16, F-5 등과 스웨덴제 JAS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훈련기로는 한국에서 생산한 T-50H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해군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상위급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항공모함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항공모함은 이도저도 아닌 골칫덩어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모든 것을 비교해봐도 한국과는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만 고려해도 태국은 한국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육군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현재 전력상 태국군은 단숨에 무력화되고 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또 포병과 기갑, 탄도미사일 전력 차이도 너무 커서 비교하는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이 세계 최강급 현무 미사일을 쏟아부으면 태국은 3시간이 아니라 3분 만에 마비되고 말 가능성도 있죠. 한국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성장해 방위 산업은 물론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태국은 중국과의 동맹을 앞세워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불법 체류자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가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단속도 덩달아 늘고 있으며 한국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체류자 2만 3천 명을 출국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불법 체류자를 2027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정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했죠.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서가 함께 무려 77일 동안 시행된 것이었는데요. 중점 단속 분야는 제일 큰 문제인 마약과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등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강력한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불체자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엔 영장을 발급받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 법무부와 정부가 손을 잡고 이토록 강하게 대응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불법 체류자는 주로 주변국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취업사증으로 입국한 다음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립국보다 훨씬 안전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특히 알려진 바와 같이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통계상으로도 국내 체류 태국인 10명 중 7명이 불법 체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이 도상국이었던 1981년에 상호 무비자 협정 91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불체자와 관련된 이슈로 법무부에서 태국의 상호 무비자 협정을 폐지하라고 했으나 외교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강제 퇴거 조치 전
불체자의 잦은 귀국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려는 불체자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자국 출신 불법 이주 노동자의 일시 체류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피파 라차키 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은 한국 내 태국인 불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고 20만 명에 달하는 자국 출신 불법 이주 노동자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특별 자진 출국 기간으로 정해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자의 자국 출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면 추후 입국 규제 등 불이익 조처를 하지 않지만 반대로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길게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등 한 단계 더 높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태국 불체자가 체류기간 만료에도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겼다는 것은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불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벌어들인 거액을 송금하는 사실이 태국에 홍보되면 이를 뒤따르려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갈수록 불법 체류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한국에 간 동료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식의 코리안 드림을 품어 건너오곤 합니다. 현재 한국엔 태국인 불체자만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강력범죄도 늘어난 까닭에 검찰과 경찰, 관세청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인데요. 이들은 모두 잡아서 추방해야 할 사람들로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정체가 없는 유령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로 이루어진 야바 유통 조직과 투약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검찰은 매년 노력하고 있으며 밀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제공항에서 한국을 방문한 태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 더욱 골머리를 앓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제주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태국 단체 관광객 126명 가운데 4명이 입국 심사에 적어보되 제주에 들어오지 못했고 나머지 122명은 도내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4박 5일 일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이 제주에 온 다음날 제주와 목포 간 여객선을 승선하려다 적발됐는데요. 출입국 외국인청의 조사 결과 이 태국 관광객은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또 다른 태국인에게 육지 이동과 취업 알선을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죠. 문제는 나머지 태국 단체 관광객 중 10여 명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여행사 측에 따르면 태국 단체 관광객은 일정이 끝나는 날 저녁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당일 숙소에서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만큼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기간이 있어서 아직은 관광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태국 불체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 활동에도 가담하고 있어 매우 골치 아픈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시킨과 동시에 한국으로의 재입국도 영원히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태국 국왕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태국 매체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마하 와치랄롱꾼 태국 국왕은 불체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한국의 움직임에 불만을 품었다고 했는데요. 마하 와치랄롱꾼 국왕은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태국 불체자들의 귀국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이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중 다수가 태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생기가 걸린 불체자를 강제로 추방시키는 것은 태국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불체자 인권 모독이며 비인도적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누구보다 태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며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불법 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강제 추방, 즉 강제 퇴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이용해 태국 불체자들이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귀국을 권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고 있죠. 그러면서 법무부는 마하 와칠랄롱공 태국 국왕의 발언에 오히려 황당하다는 입장에 내비치며 조목조목 반박을 시작했는데요. 태국 측은 한국이 불체자 권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올해 초 협의 의사록을 체결하면서 태국 노동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태국 정부의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오히려 유감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 불체자들의 자국민 일자리 잠식과 범죄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치대로라면 한국인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긴 것과 다름없고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 지역마저 슬럼화되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이 쫓겨날 지경에 있죠. 때문에 이제는 불체자들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게다가 불체자의 경우 정부에서 출국 경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나가니 문제입니다. 불법 체류자 대비 그들의 범죄율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아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언론이 떠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심각한 범죄도 묻혀버리는 판국에 비인권이니 인권 모독이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태국 국왕에게 한국이 냉정한 초점으로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